지금 일본에 역대급 태풍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어느 정도로 역대급이냐 하는 것은 이전의 태풍들과 비교하면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대규모 정전과 침수를 야기했었던 태풍 마이삭의 일본 최대 풍속은 시속 220km 정도였는데 현재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민들레의 일본 최대 풍속은 무려 시속 270km이며 10분 평균 최대 풍속은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 대형의 맹렬한 태풍, 5등급의 슈퍼 태풍 등으로 불리고 있고 주거지와 산업 건물, 도로와 거대한 나무 등의 파괴,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에 이어 5등급 태풍까지 그야말로 열도 전역의 자연재해 종합 세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해일까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일 일본의 미나미 니혼 방송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위험 지역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너울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도시를 덮칠 수 있다는 경고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크고 매우 강한 태풍 16호가 오가사와라 제도의 오키노토리시마 근해를 향하고 있고 29일에 걸쳐 일본의 남쪽을 북북서로 나아가 점차 진로를 동쪽으로 바꿀 전망이라며 태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높은 파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항로의 상행선은 전부 결항을 결정했다며 너울을 동반한 높은 파도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풍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더 강력한 게 올 것이라는 충격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이 보도에 더욱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태풍을 동반한 기상학적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나 훈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도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2018년 서남부 사태만 보더라도 일본은 태풍을 동반한 자연재해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규슈 시코쿠, 주코쿠 지방 등에서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 도로 파괴, 교량 유실 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난 지시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도로와 철도의 교통이 마비된 것은 많은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죠. 이렇듯 현재 일본은 대형의 맹렬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잔뜩 겁에 질려있는 상황이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태풍이 갑자기 일본 쪽으로 방향을 꺾고 최근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정말 일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웃긴 것은 일본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천벌이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가이 가후, 우치무라 등의 문명가는 관동 대지진이 일본의 사치와 교만, 끝을 모르는 탐욕적 모습 때문에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 각지에선 이번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도쿄 도지사까지 이번 일은 천벌이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죠. 이번에도 일본인들은 관측 사상 최대 높이의 화산 분화, 역대급 맹렬한 태풍,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진 등 이례적인 자연재해 종합 세트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공포에 못 이겨 또다시 자연재해가 정말 천벌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한 일본인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 총리 후보들이 지지층들을 모으기 위해 한국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쏟아붓고 있는 것 때문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총리 후보들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가해의 역사를 한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절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인 독도, 도발을 서슴지 않게 진행하고 있죠. 이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태풍이 일본 쪽 급선회 한 것이라며 만약 한국과 화해를 해서 자연재해를 멈출 수만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사죄하는 것이 재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 각종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이 너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이다. 왜 일본인은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유일한 방법이 한국에 사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자. 한번 실험이라도 해보면 안 될까?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가 심했을 때 한국과 사이가 나빴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사과 비슷한 것을 하면 자연재해가 줄어드는지 실험해보면 되는 것이다.
만약 대화를 하고 지금처럼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다면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벌이라는 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재난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때마다 나는 우리가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과거에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본은 한국과 각종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괴하지 않은가?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것은 한국 때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멍청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 현상이고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바보여야 한국에 사죄한다고 재난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역겨운 것을 넘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역사를 부정해도 일본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학살한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주변국과 관계가 나쁜 것은 사실이다. 과학적 사실과 다른 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자연재해가 일본이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심리 상태를 지우고 싶다.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는 한국과 대화하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무시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기분 나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이 문화 말고는 일본보다 군사력, 경제력에서 무엇 하나 앞서는 게 있나? 원래대로라면 한국은 숙여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절대로 대화하면 안 된다. 너무 절망적이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태풍의 쓰나미까지 일본을 덮친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 어쩌다 일본은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일까? 한국의 사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부터 한국에 무릎을 꿇고 싶다. 어떻게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은 일본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고 일본과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바뀌었어야 했다. 왜 총리 후보들은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비용을 지불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인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고노다로를 총리로 뽑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사죄하는 것뿐이다.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미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젊은 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 사죄하는 총리는 나올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우호적인 총리부터 뽑아야 한국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